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 마지막 라방하겠습니다. 뭐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부터 받고 할까요? 질문은 참 희한하죠, 그죠? 하라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냥 끝날 때쯤 되면 그때 막 질문이 쏟아지고. 자, 오늘 정규 강의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하고 뭐 이번 타자 이런 이야기 할 건데 뭐 결국은 도시개발 사업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이야기 할 건데 이제 좀 더 도시개발 사업으로 좀 스무스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수용 보상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것들 복습도 되게끔 그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 했던 멘트인데, 도로법 할 때 수용 보상 당할 때 뭐라 그랬어요? 수용 보상 당할 때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수용 보상 이야기할 때는요, 사업 인정 고시일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사업 인정 고시일.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에 가치 변동이 생긴 거는 반영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법에는 사업 인정 고시일이 가격 기준일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성격을 갖고 이야기하자면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는데, 그래서 당해 사업이라는 것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쳐줄 거냐, 그게 법적으로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에 변경된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할 도시개발 사업에도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자, 요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공공주택지구 가로를 닫고 공공주택특별법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공공주택지구네, 그 수용보상지 땅이죠. 그죠?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수용을 받을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준주거 지역이잖아요. 우와, 그럼 준주거 지역이니까 엄청 비싸게 보상받겠다. OX. 자, 준주거 지역이 왜 준주거 지역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준주거 지역을 다 때려 부시고 신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공주택 지구 지정하면서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을 한 걸까요? 그러면 당해 사업으로 인한 용도 지역의 변화네? 그죠? 조금 유식한 말로 하자면 공공주택 지구의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그게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반영이 되면서 준주거로 바뀐 거네? 맞나요? 그러니까 원래 사업 인정고시 일상에는 준주거 지역이 아니었겠네? 맞나요? 다 같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식아, 내가 신도시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네가 준주거 지역 된 거지 원래 준주거 아니잖냐. 근데 나한테 보상을 이 준주거 지역에 맞춰서 보상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눈치상에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뭐 등등등이 있고 용도지역이 워낙 비싼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한 번 더 봐요. 114만 원이잖아요. 제곱미터당. 그럼 평당 한 400만 원쯤 한다 그러잖아요. 구리 역세권에 준주거 지역이 평당 400이래요. 그런 게 있어. 사천이지. 사천도 더 하지. 그죠? 예, 이종일반 주거지 한 4천 할 것 같거든요. 한 3, 4천 할 것 같거든요. 준주거 지금 한 5천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10분의 1금액도 안 되잖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공공주택 지구 하면서 준주거 바뀐 겁니까? 예, 그렇게 맞아 보이고요. 예전에는 이게 언제 준주거로 바뀌었는지가 떴거든요. 근데 제가 토지용계획 확인서 사이트가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루리스였다가 온나라였다가 계속 바뀌었어요. 뭐 루리스 온나라는 좀 별개 사이트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했는데 원래 보였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또 안 되네. 그래서 그럼 어찌해야 되냐? 토지 이력 이건가? 토지 이력 특성 없는데 용도 지역이 바뀐 건 없지 않나요?
안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눈치상에 맞춰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야? 해당 뭐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다가 요거 실시계획 나면서 또는 뭐 공공주택 지구 때문에 준주거를 바꿨냐, 아니면 준주거 지역이 바뀐 게 언제냐라고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예. 회원님들이 조금 한 번씩 실수하시는 게 요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특히 묘하게 그러더라고요. 지금 요거 신도시 만드는 거잖아요. 공공주택지구, 그죠? 근데 도시개발구역에서는요, 회원님들이 약간 도시란 말이 있고, 도시개발구역이니까 뭔가 수용지 느낌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구역, 도시를 개발하는 동네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이다, 이거 원래 준주거였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지역은 말하면 안 되겠고, 중개업 하시는 분이시고, 저보다 뭐 투자 많이 하셨던 사장님 계셨는데, 저한테 의왕에 준주거 지역인데 도시개발구역 나온 거 있다고, 이런 거예요. 딱 듣는 순간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딱 듣는 순간 아이고 아닌데, 그죠? 그게 한 4년 전, 5년 전, 4, 5년 전쯤 사례인데, 아닙니다. 그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여기에 보면 다시요, 이제 경매 물건을 이렇게 보면 이 물건이 경매 나올 때는 자연녹지 지역에 있잖아요, 그죠? 원래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조금씩 보면서 한 개씩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수용보상 뉴스는 사실 늘 조금씩 챙겨봐야 되는 뉴스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 책을 읽고 특강 듣고 오신 분들한테는 좀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지 사업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2009년도에 구리시가 월드 디자인 시티, 윤석열이면 제목을 보니까 월드 디자인 센터 가능성을 믿는다. 뭐 디자인 센터야? 시티가 아니었구나. 월드 디자인 센터인가? 세계적 디자인 도시를 꿈꾼다, 믿는다. 그냥 믿었다가 꿈만 꿨죠, 그죠? 여기를, 왜냐면 2009년도에 주택경기 생각해봐요. 좋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여기를 또 근거법을 뭘로 할 거냐.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뭐 수용지면 수용지 사업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딱 들어보니까 110만 규모의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 이래가지고 뭐뭐뭐 들어온다라고 하느냐 보면, 그놈의 본격은 진짜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 모두 6조 원, 6조 5천억 가량이 소요될 것이다. 구리시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구리시 한 해 예산이 구리시 인구를 모르겠네요.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면 한 해 예산이 1조 좀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때는 1조 근처도 안 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리시가 이거 하겠다고 한들 절대 못하죠. 사업 시행자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뭐 그런데 지금 여기 쭉 읽어보면은 얼마 몇 세대가 들어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거점화되는 구리시의 경우 호텔과 고급 건축물, 인테리어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뭔가 산업단지형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산업단지형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용지 뉴스를 볼 때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 좀 했으니까 이 수용지가 잘 될 거다, 잘 안 될 거다, 지정 때 약간 감 잡으면 수월하겠죠, 그죠?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산업단지 같은 걸 매각을 한다. 그러면 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생각해봐요. 여기서 주택단지를 매매한다. 똑같은 땅인데 도로 깔아주고 나서 아파트 단지로 매매한다.
아파트 단지로 해가지고 뭐 근교도시공사가 입찰을 받는다 하는 거하고 여기를 산업단지로 만든다 하는 거하고 어떤 경우가 땅값을 더 많이 받겠어요? 주택단지. 그럼 거꾸로 말하면 산단 위주로 개발하겠다 이러면 속도가 겁나게 느려요. 겁나게 느려요. 겁나게 느려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산단이나 뭐나 이런 거 들어온다 이러면 지역 사람들은 좋아하죠.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되게 좋아질 거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투자를 하는 우리는 별로 좋아하면 안 되는 것들 좀 경계해야 될 뉴스 중에 하나거든요.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가 옛날에 특사도 파견하고 그랬어요. 되게 웃기죠. 보면은 2018년도에 아까 그 뉴스를 보고 9년이 지나가지고 재실용거나 이래가지고 특사로 애틀란타에 사람들을 파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금이에요. 이게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간 다음에 뭐예요? 그 지역 관광하고 골프 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세금으로 지금 나들이 간 거예요 이거. 회사로 치면 돈을 들고 뭐 한다고 사업하는 갔는데 성과 못 내면 엄청 질타 받잖아요. 이게 지금 특사가 여기서 특사가 왜 나와 여기서. 진짜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서신을 싸들고 간 거야 뭐야. 나 웃겨가지고 진짜 이게 특사라기는 와 진짜 웃기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수용지 사업이 안 되느냐 버려져야 되느냐 아니죠. 그러다가 요게 사업 방식을 또 바꿀 수가 있죠. 뭘로 바꾸면 또 저게 사업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주택단지로. 그래서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지가 이렇게 쳐볼게요. 오래된 순위네. 최신 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2021년 대형화되는 도시개발 사업 전주 없으면 사업도 없다. 전주가 가를 여기다 닫고 누구죠? 화천대유 맞죠? 네. 2007년 닻을 올린 제기랄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이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나가리가 되었다. 요거를 도시개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우리는 뭐 이런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그전에는 산업단지로 가려고 했다가 이번엔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꿔서 주거지 위주로 간다. 산업단지 만드는 또 근거법은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뭘로 간다. 그래서 주택단지였다, 산업단지였다 이런 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15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근데 여기에 15개의 대우건설하고 뭐 메이저 건설사가 2개인가 3개가 껴있고 그렇고요. 여기를 또 그전에는 사업생 내가 할게요 손들고 신청한 회사 중에 하나가 GS건설 컨소시엄도 있고 그랬어요. 대우건설, GS건설 신뢰할 수 있는 회사들이죠. 그죠? 그런 회사들이 사업 제안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고 돈을 이만큼 벌고 이만큼 공공기여를 하고 뭐 이런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어찌 보면 참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좋은 일을 하신 게 첫 번째가 음주운전을 해주신 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화천대유를 해주심으로써 거의 모든 수강생들이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기여라든지 기부 체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아버렸어요. 좀 강의하게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2년간 운전을 안 한 내 자신이 덜 부끄러워지게 되고.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그죠? 천화동인을 설립하고, 뭐 대충 요래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전에는 왜 사업 시행자가 없어가지고 애 먹고 특사 파견하고 왜 그러다가 왜 이제는 되느냐? 그 방식을 바꾼 거예요, 방식.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꾼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 이 수용 사업은 잘 될까 말까. 지금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은 그래서 잠깐만, 제가 기억하기로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는 그 친수구역법에 따라가지고 뭐 개발하는 거 있어요. 뭔가 딱 들어봐도 친수구역법, 뭔가 또 물 나오면 또 짜증나잖아요. 그죠? 예.
물, 산, 경관, 막 이런 게 이제 역사, 문화 이것이 일단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데 구리에 한 개 더 가보겠습니다. 그게 사업 이름이 뭐더라? 구리에 산호동이다. 동네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산호동 이커머스 물류단지 산호동이 뉴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00, 요 뉴스가 좀 길게 나왔으니까 이거 좀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23일자 뉴스입니다. 구리시에서 이커머스 물류단지 푸드테크밸리 예비 타당성 조사 본격화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은 여기를 이제 예타에서 사업성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된다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를 모집을 하든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한다. KDI 물류단지 예타 전문위원과 LH 구리도시공사 뭐 등등등이 참여해가지고 요를 한답니다. 여기가 어디냐 보겠습니다. 산호동 가보겠습니다. 요 동네거든요. 쭉 내려다 보면 동네가 입지가 좋죠. 구리 요 왼쪽이 구리 갈매지구의 구리 역색 갈매역 도시 공공주택지구에 여기에 버려진 여기가 조금 낙후되어 있는 요런 동네거든요. 근데 입지가 좋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적극 찬성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참 뭐 생각이 다르니까 하는 이야기 쪽쪽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걸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그린벨트 개발을 반대했다는 게 반대했었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예. 뭐 극렬히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반대 입장을 표현했고 시민 시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린벨트 개발을 반대했다. 이건 되게 자주 접하잖아요. 여러분, 그린벨트, 이건 반대하는 게, 개발하지 않는 게 우리 사회에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다는 사람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여기다 이야기해보자. 자, 여기 그린벨트 대답 좀 해줘봐.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어떤 게 우리 사회에 득이 되나요? 당연히 개발을 하지 않고 그린벨트 그대로 두는 게 더 득이 되죠. 왜요? 여기 주거지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 신도시 들어온 것보다 그린벨트가 녹지로 그대로 있는 게 더 낫죠. 그러면서 있는 산 자꾸 그 까부시고 이래가지고 개발을 해서 아스팔트를 다 덮어버려서 국토를 훼손한다 만다. 맞단 말이에요. 그 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땅 주인들은 뭔지인데요. 이 땅 주인들은 뭔지예요. 땅 주인들은 이거 박정희 대통령 때 지정한 거거든요. 1970년도에 지정해가지고 아직까지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옆에는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 땅 주인들은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맞죠? 정말로 여기서 집 짓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법을 안 하게끔 1970년대면 지금 50년 됐잖아요, 거의. 맞죠? 그 50년 동안 개발 못하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농지를 불법 전용해서 축사로 지어놓고 창고를 쓰고 있다가 불법이다 단속한다. 지금 단속이 만능이 아니라 여기를 녹지로 갖고 놓고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 국토에 푸르게 더 좋은 거다. 그러면 누가 집 팔아서 일로 오던가. 남의 땅 가지고 남의 여기서 재산 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 피해 입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 맞잖아요. 개발 가능한 녹지 지역이라도 풀어주던가, 그러면.
개발 못한다고 묶어놓을 거면 일시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예, 그게 많은 분들이 생각이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는 아 그래 자꾸 시가지를 넓히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옆에 녹지를 해소를 해도 자꾸 녹지를 없애버리면 안 돼. 그 정도 생각은 다 해요. 그 정도 착한 마음은 누구나 다 했어요. 예, 근데 여기는 그림 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예. 요런데 그림 한 건 많잖아요. 예. 도시가 도시 기능을 할 거면 일정 비율의 녹지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특히 뭐 서울을 벗어나서는 녹지율이 어느 정도 다 됩니다. 어쨌든 바로 이 자리에 산호동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커머스 풀루 뭐 요거를 만들겠대요. 구리시 산호동에 경매 나온 사례를 한 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면은 지목이 답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돼 있다. 그죠? 개발제한구역은 아까 말했던 그린벨트고요.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은요. 아마도 요 고시문을 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 고시문을 읽어보면 여기다가 3년간 우리가 이런 땡땡 지구를 만들려고 하니까 사개발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3년간 줄리 옥자 베이커에 오면 이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읽어본 이름 중에서 가장 줄리 베이커는 알겠는데 옥자가 끼니까 이게 약간 무슨 피자를 청국장에 찍어 먹는 그런 느낌. 여기 일대 땅이거든요. 산호동 여기 개발한다는데 거기 들어가는 땅입니다. 요 개발 사업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위치? 근데 위치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커머스 저거 들어온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커머스 들어온다고 하면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이커머스만 들어오면요 사업 안 돼요. 내 장난한다. 이커머스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그럼 사업 잘 안 돼요. 그럼 뭐가 같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수용 보상할 때 그랬잖아요.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하면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화천대유가 되어서 내가 여기 사업 하러 갈 거냐 말 거냐 이거 생각해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커머스래요. 그러면 주거용지는 좋다. 내 손 들고 갈 것 같죠? 근데 주거용지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나머지 산단용지는 매각 잘 되는 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커머스 물류단지가 아니죠. 여기 물류단지 푸드 테크밸리 아따 이름 어렵다. 여기 예비 타당성 본격화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요 예타에 대한 내용도 봐야 되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산업단지랑 주거용지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주거용지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된다면 그러면 민간사업자 공부하면 저요 하고 손든다니까. 왜요? 지금 택지개발지구는 거의 다 근거법이 공공주택특별법이거든요. 여러분 하남교산지구 있죠? 하남교산지구에 그 토지용 계획도면 본 적 있어요? 뭐뭐 들어온다? 예, 거의 다 임대주택이에요. 엊그저께 지난 목요일날 그 청약 IMF님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유튜버 몇 분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해피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청약할 게 있냐고 요즘에. 없어요. 없어요. 신도시를 지정을 해도 나는 상계 신도시 들어가도 집값 별로 안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계 신도시를 만드는데 근거법이 공공주택특별법이에요. 용인 플랫폼 시티 되게 좋죠? 화천대유 입장에서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죠? 그거 근거법 도시개발 사업이거든요. 근거법은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안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으로 들어가서 보면 실시계획도 그 토지 이용 계획도면 또는 어떻게 아파트 부지별로 어떻게 짓겠다는 거 내용 보면 절반이 임대 아파트예요. 난 그래갖고 집값 잡힐까? 거기다가 임대주택 정부가 지어주면 좋은 거 아니냐? 우리 세금으로 남지도 않는 사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금이에요. 우리 세금 가지고 조금 날 세워서 말하면 배급제 배급제 주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바라는 건 내 돈 내도 되니까 우리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 부강한 국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서민이나 중산층이 좋아하는 그 서너 세 평짜리 아파트를 많이 지어줘야 되는데 계속 어렵다 이러면서 우리 세금으로 수익도 나지 않는 임대주택을 계속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관리하면서 짓는데 돈 나가고 관리하면서 계속 적자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마가렛 대처가 내 생각에 나네. 대처가 임대주택을 국민들한테 저리로 돈 빌려주면서 다 분양전환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영국의 풍토병 없애버린다고 막 그때 그랬었던데 그 이후에 영국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그죠? 우리도 한번 거쳐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재미삼아서 수용 보상으로 딴 거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 정리하겠습니다. 구리 이커머스는 저도 째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가 토지 용객 도면이 나올 때 주거지랑 주거지 공급이랑 그 다음에 물류단지라든지 산업단지 있잖아요. 요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사업자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는 투자를 하겠다 말겠다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제 생각이 그렇게 하면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택에 브레인시티라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택지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요거를 평택 가지동 브레인시티 빌라 매매 분양계 뭐 우와 브레인시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도가 쫙쫙 나가죠. 그죠? 그러면 브레인시티가 왜 이렇게 개발 사업이 잘 되고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자면 사업 시행자 관점에서 보면 그전에는 사업 시행자가 없었어요. 사업 시행자가 없다가 갑자기 중건설이 줘요 하고 손 들어가지고 스타트를 속도 붙어서 엄청 잘 나가게 된 거거든요.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도 뭐 구리 옛날에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 지금 말로 하면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도 왜 갑자기 사업 시행자가 나오더니 속도 쫙 빨랐죠. 왜 갑자기 손을 들어요, 갑자기? 주거용지로 많이 바꿔준 거죠. 그 브레인시티도 여기 옛날 옛날 용어를 넣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브레인시티를 이래가지고 이거 옛날 걸로 검색할 수 있죠, 그죠? 예, 남의 블로그를 엄청 옛날 걸로 해서 자 여기 보면은 개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네요. 그죠? 브레인시티 이행계획서 미제출 주민 성균관대 성토 이래 놨잖아요. 지금 이거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브레인시티 산단 이래 놨죠. 요거 2010년도 거 초창기 거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도 지연되고 사업이 어렵다면 평택시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야심차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저도 고려대를 가겠다고 야심차게 상담을 했지만 예. 보세요. 산업시설 주거용 18% 여기 있죠. 딱 해나죠. 산업시설 36% 주거용 18% 교육시설 12%이 대학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택지지구를 만들 때 택지지구의 용지 분양이 잘 되게끔 설계를 하는 사업이 있고 택지지구가 들어왔을 때 그 인접 사람들 우와 하게끔 그러니까 지정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동네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뭐라 생각하겠어요? 내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동네 사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할 것 같죠? 맞죠? 우리 같은 적폐가 그걸 좋아할 리가 있어요? 안 좋아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주거지를 갖고 있는데 그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좋아요? 겁나 좋죠? 근데 그 사업 잘 안 된다니까. 그 사업 잘 안 된다니까. 그게 보니까 저도 이거 몇 퍼센트인지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도면 본 게 기억이 나서 그런 게 주거용지가 18%잖아. 그냥 시행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안 됐던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 지금의
지금 그냥 브레인시티는 지금 나오니까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재밌죠?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딱 하는데 이제 사람 용지가 요만큼이고 주거 용지가 이만큼 주거 용지가 얼마나 정도 돼 보입니까? 한 40% 이상은 되어 보이죠? 그죠? 거기다가 이 40%에 임대주택 하나도 없어요. 임대주택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알고 있기로 임대주택 없어요. 여기가 얼마나 밀집되게 짓냐면 대학교 용지 빼고 도로 다 넣어서 재볼게요. 1.92제곱킬로미터잖아요. 여기에 16,000세대가 들어와요. 1.91제곱킬로미터. 그럼 여기에 그 인근에 있는 소사벌지구 있잖아요. 소사벌지구 요만큼 넣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다. 안에 공원도 넣어줄게. 1.94잖아. 2.94잖아. 1.91이고 2.94잖아요. 그 여기는 몇 세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잠깐, 뺄까? 공원을 빼는 게 맞나? 거꾸로 말인 것 같다. 그죠? 공원을, 좋다, 씨. 공원 내가 다 빼줄게. 상업은 넣어야 되잖아. 그래도 2.49죠. 여기에 몇 세대 들어간 줄 알아요? 여기 11,몇백 세대야. 요래 가지고 사업이 되는 거예요. 요래 가지고. 브레인시티 사업, 그 브레인시티는 들어오는 거기다가 좀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브레인시티는 요런 데 아파트 용지들 있잖아요. 전부 다, 거의 다, 전부 다 33평짜리 아파트예요. 그래서 브레인시티는 해놓으면은 좀 상권도 뭐 입지 분석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소비력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형 평수가 별로 없잖아요. 맞나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브레인시티,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 신도시를 만든다. 기왕에 지도했고, 지금 라방 듣는 형님들 중에 대부분은 또 도시개발 사업을 들었으니까. 자, 그럼 추가로 여기 땅 주인들이 우리 요거 신도시 한번 만들어 보자 한다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기, 요 딱 잘라갖고, 야, 씨, 우리도 하자 이럴 수 있죠? 근데 요거 옛날에 수업했었는데, 요 땅이 경매났던 땅이잖아요. 그죠? 가재동 216번지에 토지용계획 확인서 열람을 하면 저거는 보세요. 자연녹지 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이래가지고 2020년 7월 14일날 성장관리형 돼 있죠. 그럼 이게 뭔 말일까요? 자연녹지 지역이다. 다시 한번 질문이요. 자, 여기 자연녹지 지역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여기는 일종일반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신도시인데 끼어있는 우리는 뭐냐? 그럼 우리도 땅 주인들 모여서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 또는 우리는 뭐냐? 이런 불평이 생길 수 있죠. 맞나요? 예,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여기를 용도지역을 올려줄 수도 있고 용도지역을 그냥 올려준다는 어떤 식이냐면 여기 그 동네가 그냥 용도지역 올려준다. 용도지역을 일종일반 주거지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냥 일종일반 주거지로 만들어준다. 그건 뭐 어떤 동네가 주로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 농지법 할 때 농지가 큰 게 있는데 도로 쑥 잘렸죠. 그러다가 농림지역에서 녹지지역 왔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평창 사례 보니까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려줬어요? 아니면 그 일대를 다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걸 땡땡 지구로 갔어요. 그냥 일반 주거로 바꿔줬죠. 그런 동네는 땡땡 신도시 만들 사업성이 없을 때,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없을 때 그렇게 해요. 그럼 여기는 그런 정도의 주택 사업 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땡땡 지구 가능성도 크단 말이야. 오늘 공부할 토지 주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성장관리형이잖아요. 이 내용 들여다봐야 됩니다. 일종의 이건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성장관리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용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요 동네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읽어보고 요 필지 내용을 읽어보면 대로변에는 뭐 이런 상가 지어라.
안에는 주택 지어라. 뭐 이쪽은 공장이랑 뭐 창고나 주택이랑 섞어서 지어라. 그렇게 해주면 자연녹지 지역 건폐율 얼마예요? 20이죠. 10%더 줄게.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 집을 짓겠죠. 그러면 이제 막 집 지었는데 도시계 땅 옆에 논밭주인이 우리 요 신도시 만들자 하면서 동의서 찍어달라고 와요.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죠. 그게 지연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생산녹지 첫 시간에 공부할 때요. 생산녹지의 농업진흥구역이다. 그럼 뭐예요? 여친이 지금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빠 취업만 한 거죠. 아직 아무것도 안 받았죠. 그러다 지갑만 받으면 진흥구역 해제되거나 자연녹지 올라가거나 그랬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그쯤 되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 올라가기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비슷한 거죠. 받았으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받고 싶은 것보다는 작은 거 받았죠. 맞나요?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저는 요 주변에 토지 살만한 것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뭐 요런 주변으로들 도시개발 사업도 얼마든지 더 될 수 있고 안성도 여기 안성 요쪽도 안성 원곡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길가에 땅 사려고도 많이 트라이를 했었어요 제가. 여기 오일뱅크 이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요게 옛날 매물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땅이는 비싸긴 합니다. 평당 800이고 면적이 500평인가 40억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하고 돈 모아서 살라고 했던 땅이에요. 왜 살려고 했을까? IC 가는 길인데 안성과 평택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요 길이 확장을 하면서 트래픽이 엄청 늘어요. 그래서 이거 사놓으면은 나중에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거 개발하면 되게 좋겠다. 지금은 드라이브 스루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거지 같은 충전소 그대로 써야 되고 장사는 안 됩니다. 근데 요 지금 차선이 1, 2, 3, 4잖아요. 확장해서 6차선이 되거든요. 그럼 좋죠. 다시 한번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IC가 있고 여기 산업단지형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 IC 가는 길변의 땅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맞지? 쌩쌩 달린다고 맞춘 건 아니네. 트래픽이 분명히 늘어나겠죠. 상업적 가치 분명히 올라가겠죠. 택지지구 옆에 있으니까 정주인구가 늘어나죠. 좋나요? 좋죠. 맞나요? 근데 여기 그럼 트래픽 엄청 늘겠죠. 재수 온팡지기 없으면 여기 지하철도 만들 수도 있죠. 이거 거의 생각 안 한다니까. 지하철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맞나요? 그럼 이건 죽음이에요. 선생님 그럴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이런 데 많지 않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 생각이 2개밖에 안 되네. 3개밖에 안 되네. 3개. 3개만 많지 않아요? 그래도 뭐 볼게요. 평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평택에서 평택에서 안성 넘어가는 길이잖아요. 여기도 평택에서 안성 넘어가는 길이잖아요. 안성 IC 있죠? 뭐 봐요. 여기 안성 IC가 있고 스카이뷰를 이게 또 스카이뷰가 이렇게 나오나? 네이버는 스카이뷰가 옛날 거를 어떻게 봐야 되죠? 안 되네. 카카오 지도로 다시 할게요. 자, 여기에 고속도로 IC가 그 옛날부터 있었죠. 그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있던 고속도로 IC잖아요. 여기가 없던 택지지구 많이 생겼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요런 길에 땅값 겁나게 올라가겠는 생각 들죠? 자, 스카이뷰로 옛날 거 한번 봅시다. 옛날에는 허업을 팔고 용의지구만 공사하고 있었고 없었죠? 지금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정준구가 엄청 늘었죠? 트래픽이 엄청 늘죠? 그럼 도로를 확장하겠죠? 하다 안 되면 지하차도 만들어버리죠, 이거 지하차도 아니었다고, 옛날에는. 아이샤백, 그냥 요렇게 지나가는 게죠. 근데, 여기 지하차도 여기 요까지, 요쯤 되죠. 그러면, IC의 코앞에는 요런 땅이 옛날에 트래픽 진짜 많은 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밀리버리죠. 왜냐면, IC, 지하차도 이쪽이면요, 차들이
끝 차선은 안 가잖아요. 미리부터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렇게 바뀔 수가 있죠. 이런 데가 많냐? 겁나게 많습니다. 예. 일본 국도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일본 국도 타고 쭉 올라가다가 고덕국제 신도시가 있고 쭉 가다가 오산에 여기 북오산 IC도 만들고 여기 택지지구 만들었잖아요. 그럼 일본 국도 트래픽 늘겠죠? 그 여기 보면 세마 지하차도 해놨잖아요. 이거 원래 지하차도 아니었다니까. 그냥 교차로죠. 그죠? 그냥 교차로인데 이걸 지하차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데 있던 보겠습니다. 아유, 또 마음 아프네. 안 보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 요집들, 유니클로부터 해서 요집들, 유니클로가 나름대로는 뭐예요? 이거 브랜드 개발하는 전문 회사잖아요. 그죠? 사실 유니클로가 자기네들 개발 안 하고 업체가 하는 걸 이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실수한 거지. 유니클로 들어왔을 당시에 이거 지하차도에 대한 사업 계획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지. 요때 들어왔잖아요. 예, 요때 지하차도 있잖아. 2010년도에 공사하고 있었고, 그때는 별이 5개밖에 없었네요. 거의 유니클로가 지하철로 같이 들어왔죠. 탑10도 있네요. 예. 탑10은 문을 닫았구만. 요런 거 사면 절대 나겠죠. 예. 이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브레인시티 요갈 때, 여기 혹시 지하차도 있느냐? IC 앞을 지하차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IC 안 타는 사람들 많죠. 안성 넘어가는 사람 많죠. 여기 지하차도 있느냐? 또는 이 길이 막히면 우회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죠. 맞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되게 주의 깊게 이렇게 봤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검토했을 때는 요 지하차도가 아니고 도로 확장까지만 있는 거였어요. 6차로로 확장을 해서 요 자리는 트래픽이 많이 늘만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 많으면 요 라인에 한 땅 사놓으면요 엄청 비쌀 거거든요. 엄청 비싸지만 사놓으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면 매물이 잘 없거나 가격이 되게 비싸면 이제 드는 생각이 그죠. 돈 있는 사람만 돈 버는 더러운 세상이 됩니다. 네. 내가 가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돈 있는 사람만 돈 버는 더러운 세상이 그런 걸 알면 한 푼이라도 빨리빨리 모으고 맞죠? 한 푼이라도 돈 모으고 빨리 조금이라도 돈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죠? 이렇게 공부를 더 하면 이런 것 말고도 짜잘한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땅 주인들 어떤 생각 들어요? 아까 여기 땅 주인들 우리도 신도시 하자 이럴 수 있죠? 여기 땅 주인은요? 비슷하죠? 근데 하긴 약간씩 부담스러워. 길 건너서 산다, 밑에는 유통산업지구, 이것도 공장이잖아요, 일종의. 물류단지잖아요. 맞죠? 그럼 이 땅 주인이 뭐 우리도 하자 이러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할 수도 있죠. 맞죠? 길 조금, 2번 건너면 어쨌든 주거용지잖아요. 도시개발사 할 수 있나요? 이 토지용계획 확인서 보면서 이야기해볼까? 제가 혹시나 공익용 산지 이런 거 걸려있을까봐 평택은 무섭습니다. 왜냐면 산이 하도 없어가지고 길게 이렇지 않아도 이래도 공익용 산지 아니다 그죠? 예, 개발제한구역도 없고 아까 뭐였지? 성장관리계획구역 그것도 없죠? 맞나요? 그럼 땅 주인들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맞춰서 개발한 것도 별로 없겠네. 그럼 땅 주인들이 맘만 맞으면 도시개발사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엄청 커지겠네. 맞나요? 자, 그러면 요 동네 요 블록을 요렇게 해서 누가 매입을 하든지 21만 제곱미터 매입을 해서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땅 주인들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 땅 얼마나 됐어요? 비싸다 그랬죠? 앞에 땅 주인 동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잘라서 할 거예요. 잘라서. 요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이따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 들어가면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대로변에 상업시설이 막 있잖아요. 그럼
뒤쪽은 미개발 지목인데 앞은 개발 지목이잖아요. 땅값 차이가 2배 이상 나거든요. 도시개발 사업 입장에서는 그 개발 사업에 기여를 하는 건 토지 면적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 땅 주인들은 상업적 가치가 너무 높아서 이해관계가 안 맞아요. 그럼 동의율 면적 대비 일정 면적의 이상의 동의율이 필요한데 충족시키기도 어렵죠. 그러면 야씨 뗄차라 하면 우리 앞에 쟤를 떼내고 가자 이럴 수가 있죠. 거기다 앞에 주유소, 충전소, 수타짜장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신도시 만든다고 했을 때 너무 붙어있으면 좋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유소, 충전소, 수타짜장 이런 가까이 있으면 안 좋죠. 수타짜장이 가까이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맨날 배고파서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띄우자 이럴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제일 짜증나는 땅들이 어떤 땅이냐면 그 뒷땅들 요런 땅 있잖아. 와 시즌 짜장면 뒷집에 살다가 이 집은 맹지가 아니니까 그렇다 치자. 진짜 제일 짜증나는 땅이 이런 땅이라니까. 이 집도 맹지는 아니지만 옆에 도로 있지만 맹지라 치고 어떤 의미인지 알죠? 제일 짜증나는 들이 막 여기에 뭐 개인 땅이 있다면 일부 자기 개인 땅 맹지로 있다면 이런 사람도 환장하는 거지 이제. 괜히 주유소 뒷땅 수타짜장 바로 뒷땅 이런 거 있죠. 요런 거는 도시개발 사업 갈 때 빠져요. 그래서 차라리 맹지를 살 거면 뒤쪽 안쪽을 사든가 아예 쑥 돌아가지고 여기 거 사든가 몸값 높게 안 부를 아니면 아예 데려본 거 사든가 아니면 그 뒤에 거 사면 별로 안 좋아요. 예를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질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질문을 2차례나 올리셨다고 하는데 자, 혹시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이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쑥쑥 이야기하는 게 재밌지 않아요? 그죠? 산업단지 수용지 투자가 재밌기도 한데요. 또 잘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른다기보다는 이제 뭐 초창기 해보는 이런 분들은 수용보상 투자가 되게 뭐 운이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러는데 그 사업성을 보면 사업성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제가 좀 사적인 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기 어느 땡땡공사 사장이 한 말이 땡땡공사 사장이 한 말이 산업농지를 팔아서 돈이 10원도 안 남는데요. 산업농지를 팔아서 정말 돈이 하나도 안 남는데요. 요런 데 땅들 평당 엄청 싸게 판단 말이야. 그 기업 유치하려고. 그죠? 그러면 얘가 들어옴으로써 이쪽을 비싸게 파는 거죠. 중흥건설은 주택용지를 파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시행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중흥건설 컨소시엄 쪽은. 물론 이제 중흥건설이 짓는 것도 있고, 뭐, 메이저가 다른 데가 짓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는 지어서 분양하는 것들이 되게 분양해서 거기서 남는 수익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예, 산업농지에서 매각해서 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런 약간 엇박자라는 것들이 있다. 산업농지가 많이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우와 일자리 많이 늘어난다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업 자체가 잘 안 돼요. 그죠? 브레인시티가 제가 옛날에 여기 사업 브레인시티가 주거용이 18%밖에 안 된다는 건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감으로 주거용이 되게 작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용보상편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성 하자고 하면서 포성지구 여기 되게 나빴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포성지구의 만홀이 한번 가볼게요. 만홀이 희곡리 여기 보면은 여기 포성 산업단지인데 황해 근교하고 포성지구인데 유통산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돼 있잖아요. 그냥 물류단지랑 공장농지 매각하고 주거용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는 이택지거든요. 이택 협택 요 협택이면 협택. 3종 일반주거 요게 아파트 용지예요. 여기 아파트 팔면 아파트 용지 잘 화천대유 여러분이 사겠어요 이거? 학교도 없고 공원천 공장인데 안 사겠죠? 잘 안 되겠죠? 요런 데는 보상가 비율로 되게 낮고 시간 엄청 오래 끌었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뭐 역세권 개발 사업한다. 역 앞이니까 잘 되지 않겠냐. 아, 근데 주거로 개발하는 개발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분묘 기지권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아, 이거 이런 질문을 00년한테 주시면 제가 그렇지 않겠어요? 분묘 기지권은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손에 똥 좀 묻힌다 생각을 하고 뭐 제가 그런다는 건 당연히 아닌데 어떤 과격한 어떤 업자의 사례를 보면 분묘기지권을 실수로 하고 하면서 분봉을 밀어버려요. 분봉을 실수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분봉이 있어야지 성립을 하거든요. 실수로 분봉을 밀어버려요. 아, 공사다 우리 업자 실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할아버지 분봉을 없애버렸잖아요. 민사적으로는 물려줘야 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분묘기지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공사하다가 포크레인을 중국산을 썼더니 이게 뭐 포크레인이 급발전해가지고 밀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그러면 내놔라 그러면 저기 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얼마를 보상해야 될지를 알아보자고 이래놓고 나면 이제 사업이 되는 경우도 뭐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본 적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란 말은 안 해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뭐 산에 토끼를 풀어놓는 그죠. 토끼는 땅을 많이 파잖아요. 예,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팠냐고 토끼가 팠지. 토끼가 파는 거 만져봤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49621 사건 번호만 보내셨네. 여러분 제가 투자하는 거 보셨지만 나는 남하고 멱살 잡고 이런 거 일절 안 합니다. 예, 저는 뭐 했죠? 예? 아 그거는 저보다 약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 사람 저랑 멱살 잡은 사람이 복싱 동양 챔피언인데 사람입니다. 예, 맞았으면 저는 이 자리를 죽었어요. 아픈 게 아니고 죽었어요. 그래서 49621 사건번호 맞게 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요. 뭐 카톡을 달아주시든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0분 쉬어야지 11시 20분부터 수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방 뭐 유익했나요? 네. 도움 됐어요? 네. 자, 뭐 라방 여기까지 마지막 라방 여기까지 하고요. 저 오늘 라이브 방송 한 거에 이어져서 도시개발 사업 이야기로 스무스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